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점퍼 차림으로 출퇴근하는 시장, 또 소형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장이죠.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정을 이끌 계획인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연구교수,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17대 고양시 덕양을 국회의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고양시장 당선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성 시장. 부채 제로의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가장 살고 싶은 1위 도시의 이상을 위해 따뜻한 복지가 펼쳐지고 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2020 평화통일 특별도시로의 기약을 꿈꾸는 꽃보다 아름다운 100만 도시 고양. 최성 고양시장과 더 나은 미래로 달려가기 위해 준비한 정책은 무엇인지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최성 고양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쁜 중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먼저 재선에 성공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도 있었고 네. 또 부친상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여러모로 좀 힘든 선거운동 기간을 거치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예, 국민적인 슬픔이 깊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 고양 터미널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유가족들이 또 많은 분들이 절규했고 또 이 와중에서 또 저희 아버님까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하면서 예. 이제 시민들에게 많은 어떤 이 제가 준비했던 매니페스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만은 다행히도 또 시민들께서 저에게 또다시 고양시의 미래 4년을 맡겨주셔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소위 이번 선거 역시 뭐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네거티브 선거전이 좀 많았단 말이죠. 네, 여러 네. 가지로 악재가 좀 겹치는 선거였는데 네. 좀 답답하셨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예. 시장직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었는데도 예. 마치 제가 모든 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정치적인 공세가 올 때 그걸 또 피하는 것도 비겁해 보이고 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제 나섰습니다마는 또 이 와중에 이제 아버님께서 뭐 다소 또 좀 이런 사건에 충격하고도 맞물려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을 지키고 저의 자원봉사단원들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예. 이렇게 발을 동동 구리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무튼 제가 믿었던 건 우리 100만 시민들께서 누가 1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럴듯한 공약을 제시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헌신과 열정과 또 변화를 도모했느냐 이런 점을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었고요. 또 다행히 제가 이제 시장직을 직무정지하고 나올 시점에 우리 고양시가 중앙의 언론과 또 여러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 교육 즉 이 삶의 질에 있어서 부동의 1위 도시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선정받은 부분이 또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4년간 열심히 뛰어온 것을 좀 인정을 해주셨고 그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재선에 성공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선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네.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왜 이렇게 밝은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예. 재선까지 됐으면 그냥 네. 뭐 신나하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예. 지금 이 순간도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의 유가족들과 또 업체하고 여러 가지 보상 협상을 하고 있고 예. 저희들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픔들이 있고요. 또 시민의 안전 문제 또 절규하고 있는
100만 시민 또 국민들의 복지, 예.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무겁고 무한 책임을 느끼는 그런 이런 마음입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 점퍼 차림으로 소형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점퍼 차림으로 나오셨고요. 네. 주차장에 예쁜 차가 한 대 있던데요. 네네. 예. 소형 차량과 예. 주황색 점퍼는 저에게 있어서는 초심이고 예. 또 어떤 열정의 상징이고 또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이제 초선됐을 때도 아마 이게 처음으로 중고차 타는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네. 나와서 지금 중고차를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덕히 제가 재선이 됐기 때문에 뭐 관용차가 최어면이 나오고 고급 카니발이 나왔을 때 그 차를 타고 다닐 때 저는 들어 눕고 싶고 또 예. 시민들이 또 느끼는 그런 애환들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황색 점퍼와 저에게 있어서의 이런 소형 차량 그리고 또 시민들과의 소통은 아무튼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 그리고 아무튼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겸손한 시장에 대한 저의 약속으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튼 당분간은 계속 좀 고수할 생각입니다. 예, 그 초심과 약속을 계속 간직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까 100만 인구 도시 고양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분 좋은 카운트다운에 이제 고양시가 들어갔죠? 네. 이제 고양시에 있는 이 전광판에는 네. 지금 오늘도 이제 오면서 보면 660여 명 정도가 예. 이제 남아 있습니다. 100만에. 네. 그러면 아마 뭐 8월 내에는 100만 도시가 되면 인구로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을 포함한 이제 10번째 가는 이 100만 도시가 되게 되는 예. 거고요. 또 질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고양 시민의 이런 교육 문화 수준은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손색 없는 최고의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100만 도시는 단순한 양적 100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만 시민들의 교육적, 문화적 또 자치적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토록 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 저에게 있다고 보고요. 예. 아무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교육, 뭐 문화, 복지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민선 6기는 이런 외부의 성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 도시를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 또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예, 뭐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성장하는 고양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재선에 성공하시고도 아까 표정이 좀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요. 고양 종합터미널 사고 현장에 또 바로 방문을 하셨어요. 네. 안전에 대한 대책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세워야겠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은 네.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국민적인 슬픔을 예. 자아냈던 정말 일대 어떤 그 문명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도 앞바다에 있는 여객선의 침몰 사건, 그리고 예. 뭐 유병헌 씨를 검거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코가 그동안 정말 전쟁의 이런 참혹한 피해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들어섰는데 우리의 안전 문제 또 우리의 어떤 교육과 삶의 질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이 중환자실에 화상을 입어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선생님 또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가서 선생님을 뵀더니 시장님 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 문제 좀 꼭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뭐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뭐 또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월호 사건 또 고양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의 불감증인가, 또 우리 사회가 시정 전반에 있어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얼마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리고 세월호 사건처럼 이 허약하기 짝이 없는가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급하게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어떤 최고의 안전 전문가들 만나고 위기관리 매뉴얼들 체크하고 또 아이들서부터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안전교육들을 해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세월호 참사나 고양 종합터미널 조금 전에 뭐 매뉴얼 말씀도 하셨지만 매뉴얼이 없어서 이런 사고에 취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온갖 재난, 특히 이제 인재에 대해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몸에 체득화되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외에도 또 안전에 대한 것 어떻게 실생활로 좀 네. 녹아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고백하면 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과거에 좀 또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 예. 민선호기 내내 이 을지훈련 기간이 4박 5일 동안 공직 차원에서 할 때 다양한 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또 뭐 요즘 또 테러라든가 생화학 테러들 또 구제역 대책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호 자체가 예. 조금 심하게 말하면 세월호에 비교될 만큼 이 여러 가지로 그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위기관리 매뉴얼도 현장성이 너무 없고요. 예. 또 막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그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저희들 소통 한마당 때나 또 이 이제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 또 저희들은 구산동에 있는 돌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를 받았는데 뭐 국가의 법이나 시의 조례나 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 청와대도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이번은 미봉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 또 국회에 있는 동료 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세월호와 이런 각종 사건들은 예비되어 있다. 해서 이 부분들을 아무튼 예방 매뉴얼 그리고 위기관리 대처 그리고 사후 예산 지원 그리고 어떤 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총체적인 부실적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들 그게 지금 저희 고양시가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꼼꼼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취임식 대신에 100만 고양시민 소통 한마당을 마련하셨단 말이죠. 네.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리였을 텐데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이유를 좀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그 시정을 펼치는데 정말 그 분노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고 또 울부짖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적나라하게 들을 필요가 있겠다. 네, 그건 네. 단순한 취임식을 대신한 소통 마당이 아니라 민선 6기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시장의 한계가 있는데 뭘 얼마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교육, 복지 많은 걸 우리가 공약하고 예. 노력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시장의 덕목, 대통령의 덕목은 울부짖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같이 우러해주고 예. 뭔가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진정성을 우리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약속이었고 그래서 소통마당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모셨고 우리 고양 시민 중에 또 터미널 화재 사건의 유가족 대표 모셨고 또 돌풍 사건 피해자 모셨고 사실은 무지하게 리스크가 컸던 행사죠. 왜? 예. 그분들에게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는 가운데 마이크를 드렸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예. 시장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똑바로 해라. 이런 쇼할 게 아니라 우리 이 안전 문제나 피해자 대책 세워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맡겨둔 거죠. 설사 그런 소리가 나온다 해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런 거죠? 이제 각오로 임했는데 예. 뭐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다 절제된 표현을 해주시고 예. 또 동영상을 이제 같이 세월호 터미널 사건 시정에 몸부림쳤던 저희들 모습을 보면서 약 뭐 한 300분 정도 초청했는데 한 800여 분이 오셨는데 다 눈물 지으면서 그 눈물에 공감대. 예. 예. 그게 저는 소통마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예. 같이 울면서, 예. 같이 웃으면서 험난한 길을 가자. 눈가가 좀 촉촉해지셨는데 그 소통 한마당에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소통 한마당의 소통 희망나무 메시지라는 걸 받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네.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슴에 남는 사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역시 세월호 예. 유가족 대표께서 아주 차분한 가운데 안전 문제 정말 신경 써주라. 네. 대책이 뭐냐 하신 말씀하고 또 그 세월호 사건에 또 고양시의 유가족분이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네. 우리 시 직원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것은 우리가 잘했으니까 칭찬해주구나가 아니라 목이 좀 메이시는 것 같아요. 예. 부끄러움으로 네. 다가섰던 거고 또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와중에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작은 누님이 청각 장애인이셔서 예. 거기에 또 오셨을 때 장애인 단체 이제 그 회장님이 네. 어떤 뭐 애썼지만 더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그 아픔들 이런 걸 챙겨주라 해서 아무튼 뭐 너무 서로 마음과 마음이 오갔던 예.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들보다는 아무튼 생존을 향한 그리고 뭔가 이 간절한 희망을 찾는 예. 그런 그 절규들을 예. 뭐 한두 가지의 정책과 메시지보다는 아무튼 예. 그 느낌을 예. 계속 민선 6기 4년 동안 제가 간직해가는 것 예.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절규, 그 메시지 속에는 뭐 잘했다, 칭찬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네, 채찍질이나 네. 아쉬움의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네. 내용들이 좀 있었을까요? 뭐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안전 문제하고 또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뭐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한 예. 복지적인 혜택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들. 예. 그리고 이제 소통마당 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그 모든 시민사회 단체 간담회나 모임 있을 때마다 예.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경청 모드로 가는데 네.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회성 축제로 가지 않고 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회생으로 가야 된다는 예. 그런 쓴소리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이 문화의 소외 지역들 예. 가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들이 예.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예. 어떤 시민들 간의 공동체 문화를 확대하는데 너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그 속에서 이 느끼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예. 또 아이여분 주부들 이런 분들의 행복을 느끼지만 또 시민들은 너무너무 힘겨우니까 네. 그런 축제보다는 당장의 생존에 대한 지원을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런 경우도 아무튼 이렇게 일방적인 개도식이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아무튼 연말까지는 경청하고 소통하고 예. 방향도 같이 잡아가는 예. 그런 이 시정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4년이 좀 더 탄탄하게 뻗어나갈 수가 네. 있겠죠. 그리고 이런 예.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시민들은 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도 뭐 일자리 창출 1위다, 살고 싶은 일이다 하더라도 반문은 그게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데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 어떤 참여했는가라는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한 그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몇 사람의 시장과 공직자와 몇 사람의 시민사회단체의 작품이 아니라 100만 시민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좀 더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작은 행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공감과 어떤
어떤 감동, 예. 뭐 이런 이 시정을 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외부의 평가도 좋고 뭐 공직자들의 평가도 좋지만 내가 피부를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진짜 좀 나아졌느냐가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척도일 텐데 네. 시민들에게 그런 만족감과 변화에 대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는 아까 뭐 복지도 좀 더 신경 써달라 시민의 목소리, 결국은 재정 문제가 또 지자체들의 발목을 잡거든요. 네. 사실 민선 5기 출범하실 때도 고양시의 실질 부채가 6천억 원이 네. 넘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이 줄이셨는데 네. 상당히 힘든 과정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 네.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시장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요구가 왔겠습니까? 뭐 일자리, 복지, 교육, 그리고 아무튼 사소한 민원들.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 부채는 6천억이고 가용 예산은 없고 그 4년 동안 저희들은 어려운 가운데 실질 부채를 3,120억을 갚아냈고 또 복지 예산을 28%대에서 40%로 해서 약 4,500억이라는 복지 예산을 또 지켜냈고 또 교육 예산을 1.8% 정도 했다가 저희들이 5%를 달성해서 약 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는 과정은 눈물겨웠죠. 그래서 이제 민선 6기에는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채 이제 3천억 정도를 킨텍스의 지원 시설 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면 이제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시민들의 절규는 일자리 그리고 복지 또 교육 그리고 요즘 새롭게 부각되는 안전 이런 문제에 예산의 양적과다 더 중요하지만 그 예산의 씀씀이를 정말 단 1,000만 원을 쓰더라도 1억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알뜰한 살림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고양시 민선 6기를 부채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 이 얘기 조금만 더 들려주시죠. 예,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또 경기도 등등의 광역 도시들이 수조의 부채를 안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자 부담, 시민 혈세가 아주 뭐 너무 이제 압박이 큰 거죠. 그래서 저희들만 하더라도 이자만 하더라도 뭐 이 10여 년 동안에 수백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킨텍스 지원 시설 부지를 이제 매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억 정도의 부채를 이제 매각하면 약 4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민선 6기 4년 동안 해서 부채 제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또 세수가 확보되니까 그런 예산으로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예산을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일자리, 교육, 복지, 안전에 투입을 하고요. 또 저희들은 신청사 건립에 다른 지자체들은 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10억 들여서 갤러리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많은 그런 성공 이런 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업무 추진비가 됐던 작은 예산서부터 아끼고요. 또 그냥 무심코 썼던 예산들도 쪼개서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전국 최초의 부채 제로 도시가 되면 중요한 건 뭐 고양시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중고차 타는 초선 의원에서 지금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한 차를 타고 또 지금 뭐 소형차 타고 하니까 뭐 우리 남경필 지사님도 뭐 꼭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또 경차 뽑으셔가지고 타고 다니시고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누가 먼저 했느냐는 걸 떠나서 서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은 확산되면 그래서 정치인과 행정가가 좀 존경받는 목민관, 존경받는 지도자 또 지탄받지 않는 그런 최소한 그런 이 시장과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부채 제로 도시, 그렇다면 실질 부채 6천억 원이 이제 제로가 되고 오히려 플러스 재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재정이 가져다 주는 것은 따뜻한 복지여야 한단 말이죠. 네. 어떻게 좀 더 좋아질까요? 네, 뭐 이제 많은 이렇게 예. 민원을 들어보다 보면 네. 이제 과거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또 과거 이제 뭐 전임 시장 시절 또는 다른 지자체는 이제 막 4대강 사업이다, 뉴타운이다, 택지 개발이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가 보상, 도로, 건설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지어졌는데요. 요즘은 다행히 고양시의 경우는 이제 복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네. 또 저소득층의 여러 가지 또 지원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또 시민들도 복지나눔 일촌맺기를 통한 좀 재능 기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사회적인 양극화에서 오는 거고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안 되면 대한민국 코가 붕괴되게 돼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에서 40% 예산을 확보하고 4,500억에 해당되는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잘 이렇게 해소하는 것이다. 또 조금 돈만이 아니라 재능을 가진 분들이 뭐 문화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약 200억이 넘는 그런 유형 무형의 재능 기부를 했고요. 예. 그래서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를 하고 또 이 복지가 이제 지금 그 대한민국 전반의 고민인 것처럼 예. 그냥 시혜적으로 예산을 통한 지원 개념이 아니라 이 장애인 복지 또 노인 복지가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또 소일거리를 하면서 용돈을 버시면서 또는 자신들의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요. 이제 그런 노력들 때문에 제가 민선 5기 지난 시정 4년 동안 가장 이제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상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예. 전국의 1위 도시다. 예. 그것은 노인들, 장애인들, 또 여성 이런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더욱더 그 내용을 양적 확대보다 이렇게 질적으로 강화해내고 사각지대를 막아내고 뭐 하는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혜적인 복지 예산 투입이 잘못하면 뭐 단기간에는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 게 예.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 대한민국 전반이 이 복지의 문제를 어떤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과 예. 연계시키는 부분에 모든 우리의 지혜를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고양시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의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수도권 규제법이라든가 서울에 인근돼 있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많습니다. 네. 뭐 공장을 짓는데도 대기업이 유치되는데도 예.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 방송, 이 출판, 네. 영상이라는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를 통해서 방송, 영상, 통신산업의 메카로 예. 만들어도 예. 또 주요 방송사들, 언론사들이 고양시에 다 위치 지어져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 특화 사업으로 해서 예. 장항동의 인쇄출판단지, 덕이동의 패션 아울렛, 또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또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복합단지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인쇄, 출판, 화훼를 또 특성화 전략을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고양시는 그러니까 고양 600년의 역사, 나아가서는 가와지벽시로 상징되는 한반도 5,000년의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걸 그동안 잊고 살아왔는데, 운명의 기원이라는 점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텔링이 있는 네. 역사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또 일산 신도시 20년으로 상징되는 아주 신한류 최첨단 예. 문화예술을 같이 이제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신한류 역사와 전통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볼거리 또 먹거리 찾을거리 네.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 요 며칠 전에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가장 관광적으로 가보고 싶은 도시를 시민들과 전국에 있는 시민들과 네티즌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네.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로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도 저희들의 이런 노력의 예. 일환으로 얻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양시가 앞으로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접근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 여건 네. 강화가 계속 네. 주어진 과제, 숙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교통 여건 네. 해결 어떻게 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고양시 시민들의 가장 큰 이제 민원은 강남이나 서울로 하는 출퇴근의 이런 그 접근성을 높이는 네. 거하고 또 출퇴근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예. 이제 다행히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가는 이제 초특급 이런 이 GTX가 이제 조기 착공되기로 성사가 됐고요. 예. 이것도 제가 지난 민선 5기 시장이 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또 청와대 또 국회 이제 또 국토교통위원회 뭐 다양한 노력을 해서 이제 관철이 됐고요. 또 다른 우리 뭐 전 김문수 지사님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예. 도와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빨리빨리 개통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서울로 가는 이제 광역 직행 버스들 예. 그리고 이 이제 버스 준공영제 이 버스 준공영제는 지금 어떻든 우리 남경필 지사 또 박원순 시장님 이런 네. 분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TF팀을 꾸려서 예.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일단 고양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가능한 것은 마을버스 예. 준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서울과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문제들은 또 협의체를 가동을 해가지고 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 신분당선 고양 유치와 관련해서도 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이 광역 교통 체계에 대한 해결은 100만 고양 시민들이 서울로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시대, 통일 시대를 대비했을 때 광역 교통 체계를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GTX의 조기 개통 문제, 신분당선의 고양 연장 문제도 함께 이렇게 거시적으로 풀어가고자 지금 아무튼 머리를 짜매고 많은 분들하고 협의하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은 교로 시작하는 교육 문제가 빠질 수가 없겠죠. 민선 6기 핵심 과제로 창의적 교육 특구 조성을 네. 내세우셨는데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예. 이 교수가 저의 꿈이었고요. 또 예. 오랜 동안 아이들도 가르쳤고 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예. 87세로 돌아가셨는데 평생 교육자셨고 예. 정말 존경받는 어떤 교육자 상이셨는데 그런 점에서 뭐 개인적으로나 집안적으로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고향 시민들이 뭐 전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이 교육적 열정은 최고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또 다행히 우리 이제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저와는 또 한 20년 넘게 예. 제가 아주 가깝게 모시고 또 많은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잘 됐다. 어떤 경기도의 또 대한민국의 가장 어떤 창조적인 교육 특구의 모델로 고양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은 공교육을 강화해내고 또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실시했던 친환경 우상급식을 예. 로컬 푸드하고 연결해서 네. 추진해내고 또 5% 교육 예산을 달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특정 학교에 편중되고 시장한테 잘 보이고 또 뭐
정치인에게 연결돼서 그 학교는 지원받고 그러지 하지 못한 학교는 지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행복학교, 혁신학교 또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폭력, 게임 중독, 입시 경쟁, 학원 예. 또 뭐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대학을 가고 또 뭐 교수의 길을 가고 예. 과학자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과학,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박지성 선수와 같은 또 김연아 선수와 같은 세계를 빛내는 그게 신한류 아닙니까? 네. 또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창조적인 교육의 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해왔고 예.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내고 시스템화 해내는 근데 그걸 시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하고 같이 마련해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인구 100만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가 되기 위해선 시민 참여, 자치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떤 참여 계획 갖고 네, 계세요? 이제 그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민선 6기에서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당신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육, 복지, 문화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정의 철학, 또 가치, 방향을 잡는다면 뭘 할 거냐는 걸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자치입니다. 주민자치, 참여. 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자리 창출 1위, 살기 좋은 도시 1위, 또 뭐 교육, 복지 1위인데 네. 시민들이 내가 거기에 참여했느냐, 그리고 그 성과들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과 성과로 다가오느냐, 예. 이걸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육 자치, 복지 자치, 또 생활 자치, 예, 문화 자치, 네. 이걸 만들어 본다면 또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시민들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고향형 주민 참여 자치가 실현되고 예. 그것이 시민의 행복으로 연결된 도시, 그리고 시장은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을 잘 코오디네이팅하는, 축구로 치면은 리베로의 역할을 하는. 예. 야,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네. 흥분된 프로젝트 아니겠는가 예. 해서 지금 그걸 많이 지금 구상 중이고 예.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4년을 또 열심히 뛰게 할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향하면 역시 휴전선과 가까운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통일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네. 통일에 대비한 거점 도시로서의 고향, 네. 그를 위해서 2020 평화 통일 특별시 프로젝트를 네. 추진 중이시라면서요? 네. 민선 5기 때 제가 고향 시장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네. 당신은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안보 비서관에서 실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통일통이 4년 동안 누가 보더라도 통일 전문가인데 왜 고향 시장이냐. 네. 그러면 통일의 영역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고향 시장이 돼서 통일 문제에만 또 빠질 거 아니냐 해서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은 좀 의식적으로 통일 문제보다는 시장으로서의 어떤 시정 운영에 전념해 왔습니다. 예. 다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예. 민간 간의 교류가 결국은 통일이라는 그런 이 축복어린 선물이 왔던 걸로 보면 예. 지금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안타깝게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 화협력 이런 정책, 한반도의 평화의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때도 어려웠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민선 6기 고양시에서는 제가 가진 어떤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 또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JDS라고 하는 장항, 대화, 송포 지구에도 예. 평화 통일 경제 특구에 대한 법안을 우리 지역에 있는 김현미 유은혜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안이 이제 발의돼 있고 예. 또 이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해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의 경우는 좀 드문데 남북교류 협력 기금을 마련해서 개성과의 자매 결연 시도 또 남북 간의 화훼 산업, 그러니까 꽃 산업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교류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떻든 그래도 제가 청와대와 국회에 있을 때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에 가졌던 전문성들을 살려서 제대로 된 이 남북 간의 지자체 교류를 어떤 내실 있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고향,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인구 절반이 여자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어머님들 또 네. 이 직장맘들 참 네. 고생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데 그래서 둘째를 낳길 꺼려하고 말이죠. 네, 네. 예,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개선이 돼야 네. 될까요? 저는 21세기는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그 차세대 리더십은 예. 소위 여성적 리더십, 예. 또 핑크 컬러 리더십, EQ와 감성이 존중되는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그 여성과 어머니의 리더십은 예. 51%, 50%에 해당되는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의 안전, 가족의 행복을 위하는 그런 가정적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도 부자 엄마 행복한 아빠 프로젝트라는 책의 출간 또 시장이 된 이후에도 그런 이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예. 뭐 우스갯소리로 이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3, 40대 주부들이 예. 전폭적인 이 지지를 해주셨고 또 그런 느낌들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펼쳤던 시정 중에서 아이의 안전, 교육, 복지, 건강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여성들 또 주부들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민선 6기 시정도 이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귀갓길 안전 보장 예. 또 아이들의 학교 폭력이나 안전을 이제 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아이들의 안전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무상 제공 예.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또 이 건강 문제들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여성 안심 도시 또 아이들에 대한 폭력 안전 도시 교통 안전 도시 그래서 엄마들이 또 보육의 도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육 도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향은 뭐 이렇게 각 파트별로는 최고인데 이제 민선 6기에서는 이것을 잘 연결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내고 또 체감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런 느낌들이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아무튼 그 여성이 행복한 도시 그것은 결국 아이가 안전하고 예. 궁극적으로는 남편과 부모님들이 편안한 도시라고 봅니다. 예. 최 시장의 민선 5기 행보를 보면 문화예술적인 뭐 EQ 말씀도 하셨지만 네. 감성을 좀 끌어올리는 고양시를 위해서 많은 행사도 네. 여시고 뛰셨던 네.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뭔가요? 지금 21세기 예. 경제 전쟁의 시대는 결국 문화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네. 뭐 영화, 영상 또 뭐 IT, 통신 등등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의 유치가 어렵고 또 IT, 방송, 영상, 통신 쪽에 인프라가 뛰어나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런 목표로 또 다행히 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류 대표 도시로 선정돼서 예. K-팝 공연장 및 마이스 복합단지가 이제 유치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꿈꾸고 있는 고양시 어떤 모습은 유럽에 있어서 파리나 또 런던이나 이런 도시처럼 거리 어디에를 가더라도 예. 시민들이 음악을 즐기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래서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편하게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문화를 즐기고 또 예.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고향 지역의 또 어떤 문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네. 그게 민선 6기 제가 또 꿈꾸고 있는 하나의 도시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뭐 연정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최성 시장께서도 새누리당 상대 후보의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네, 네. 이거 좀 들을만하고 좋은 공약과 정책이라면 참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전히 유효한가요? 물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든 저를 선택하지 않았던 40%가 넘는 시민들이 예. 계시고 앞으로 저는 기회가 되면 예. 정말 저만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적극적 반대층만 모시고 예. 쓴소리만을 듣는 네. 그리고 그것을 시정에 반응하는 자리도 하고자 하고요. 예. 또 우리 경쟁 후보가 만들었던 공약들도 예. 꼼꼼히 보고 또 이 새누리당과 다른 당의 도의원, 시의원의 공약들을 이미 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스크린하고 있고요. 또 뭐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당은 다르지만 예. 제가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서 예. 이미 같이 손잡고 도정과 시정을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라고 해서 이제는 이념과 정파와 또 지역과 이런 낡은 시대의 어떤 그 편가르기를 예. 고수하는 건 정말 이 부끄러운 낡은 정치인 거죠. 예. 최성 고양시장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벌써 끝났습니까?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또 책을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혹시 최근에 읽은 좋은 책이 있으면 네.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께 네. 한 권 좀 추천해 네. 주십사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 옥중 서신, 예. 당신이 사형 언도를 받고 옥중에 있으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눈물 지으면서도 가족들에게 애틋한 사랑 그리고 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는 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왼쪽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 요소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적 요소를 찾아봐라 하는 우리 DJ 어르신의 옥중 서신과 예. 또 제가 이제 그분의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듣고 했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배움이라는 예. 좋은 어록을 모은 책들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수시로 머리맡에 두고 읽습니다마는 이렇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또 꼭 권하고 싶은 이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또 시청하고 계신 OBS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말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100만 도시 그리고 600년 역사 도시 고양을 또다시 4년을 책임맡게 됐습니다. 세월호의 참사 그리고 지금도 흘리고 있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눈물 또 고양 터미널의 화재 사건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서 중환자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이 선생님의 간절한 절규 잊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호가 이 세월호의 참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아이들의 안전, 시민들의 생명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한 그런 의미로운 그런 동행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저도 남은 4년 제가 가진 모든 열정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지켜봐 주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도시 또 600년의 역사 문화도시 고양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성 고양시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